네, 시장의 이슈를 진단하고 그 이슈 안에서 유망주를 찾는 시간입니다.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은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돈 못 버는 게임주 주가 반등은 언제쯤일까? 그렇죠. 사실 작년 2021년도 성장주의 큰 핵을 잡았던 게임주, 사실 작년 4분기부터 주가는 영 안 좋은 상태고요. 또 그 배경에는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이런 게임주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셔야 되는지 꼼꼼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권사에서는 게임주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연초 이후 게임주 주가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NFT와 P2E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게임주가 어닝 쇼크 등으로 주가가 내려앉고 말았는데요. 주요 게임주의 주가 하락률과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5개 종목의 주가를 살펴봤는데요. 연초부터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크래프톤과 위메이드가 41%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컴투스는 29%, NC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게임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서 작동하는 게임을 모바일과 PC, 콘솔 등 다양한 기기에서 스트리밍에 플레이하는 개념인데요. 클라우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력적인 게임이며 핵심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도 다중 플랫폼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신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컴투스가 서머너즈 월을 페이스북 게이밍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넷마블도 신작을 모바일과 PC, 콘솔 등 다중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게임주 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크래프톤의 목표가를 하향했는데요. 크래프톤의 4분기 어닝 쇼크는 일회성 비용과 뉴스테이트 성과 부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IBK 투자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게임주 내 옥석 가리기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강력한 IP를 보유한 게임 기업이 생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에는 재미와 P2E를 모두 갖춘 소수의 게임에 한정해서 장기 흥행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국내 게임사 중 4개의 기업이 현재 구체적으로 P2E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와 NC소프트, 컴투스,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다만 현재는 법률상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P2E 게임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밝혔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NC소프트와 넷마블의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단기 관점으로는 보수적이지만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NC소프트가 신규 IP를 공개했고 내년부터 대작 게임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작이 출시된 이후 급격한 실전의 개선세를 전망했습니다. 또한 넷마블은 내년까지 약 20편의 신작을 출시할 것이며 6종의 블록체인 게임이 올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자 게임주에 대한 증권가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최영동 고수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들 4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최근 주가 흐름 정말 좋지 않은데요. 1분기에는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 일단 뭐 1분기만을 좀 놓고 보자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업종에 대한 흐름들이 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작년 말에 고가 기준으로 현재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매력적으로 좀 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가 반등 자체에 대한 뭐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을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좀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좀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요인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뭐 실적 부분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시장 기대와는 달리 좀 부진한 4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대표 게임주들 4분기 실적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NC소프트가 매출액이 7,500억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성장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 30% 이상의 성장을 좀 보여줬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양적인 성장 자체는 좀 이루어지긴 했지만 질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시장에서 좀 아쉬운 그런 성적을 좀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원히트 원더의 가장 큰 문제점을 좀 드러냈습니다.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어요. 네. 430억이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이 게임 업종의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신뢰를 잃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위메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좀 발표를 해주고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 봤더니 본업에서에 대한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8%에 대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변동성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실적 자체는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 실망스러웠다라는 거.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냐라는 부분들을 좀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신작의 부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 주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본업에 대한 신작 부분들이 뒷받침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은 굉장히 조금 낮았겠죠. 그리고 뭐 신작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쳤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메타버스라든지 NFT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1분기에는 아직은 좀 개선에 대한 뭐 개선 방향성이라든지 개선에 대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정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네 번째 요인들을 우리가 좀 사회적인 부분들로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리오프닝입니다. 네. 만약에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재개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게임주들이 올라갔던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실내 활동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예. 리오프닝이 재개가 되고 실외 활동이 좀 다양해지고 뭐 많아진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용자 수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 좀 나오게 되면 명암이 좀 갈리듯이 만약에 리오프닝이 되면 한쪽에서는 너무나 좋은 그림들이 좀 그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다소나마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분기에서는 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메타버스의 매, NFT의 N, 그리고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P2E의 P만 나와도 전 업종이 동반 상승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고 개별 호재에 따라서 이제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 들어간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아무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 업종에 대한 성장성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예. 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 너무 전문적인 섹터들인데 이 네.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술 집약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게임 인구 자체가 워낙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만큼 네. 산업 이해도가 굉장히 좀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말과 같이 한번 이러한 성장성의 불씨만 스파크만 딱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야기는 또 번외가 될 수는 있는데 아마 지금 시장의 주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연령대를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20대, 40대, 맞아요. 40대, 50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세대가 게임하고 같이 자란 세대거든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게임하고 같이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임의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다 체득을 몸소 체험을 하고 올라온 세대고요. 뭐 그렇다고 되면은 게임의 발전 속도가 그동안에 뭐 PC 게임, 뭐 콘솔 게임, 뭐 핸드폰 게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로 전환됐었을 때에 대한 큰 성장성은 그 어느 섹터보다 좀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답변을 좀 드렸었던 1분기 자체가 좀 다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이 해결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신작에 대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주가에 대한 추이를 좀 추적을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나마 좀 올해 1분기, 2분기 신작에 대한 예정들이 돼 있는 기업들을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NC소프트가 지금 2022
2022년도 2분기입니다. 프로젝트 TL이라는 뭐 신작 대규모 MMORPG 게임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에 한 2개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븐나이츠라든지 BTS 드림이라든지 그리고 2분기에도 2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뭐 검은 사막 모바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좀 눈여겨 보실 만한 신작 게임사가 카카오 게임입니다. 네. 1분기에 5개가 예정이 돼 있고 2분기에 2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플랫폼이라든지 NFT 산업에 대한 선두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마 자료 화면을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위메이드가 기축통화 위믹스입니다.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플랫폼 그리고 기축통화에 대한 코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새로운 모멘텀들 여전히 작용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플랫폼이죠. 예, 보라라는 이제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보라 월렛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적 수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실 만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자체 발행 예정인 아이템 큐브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보상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과 NFT,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주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뭐 1분기에 실적이 다소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좀 보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게임 종목들이 오른다기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지는 시장인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가리셨는지 오늘의 종목 화면 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230 종목 캐치 오늘의 종목은요. 네, 펄어비스 그리고 컴투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코스닥 지수가 뭐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네. 좀 아쉬운 그러네요. 평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1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흑색 사막입니다. 검은 사막이죠. 근데 흑색 사막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중국에서 이제 모바일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검은 사막에서 이제 한자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아. 흑색 사막에 대한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네. 출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이게 지금 1분기 중으로 CBT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에 대한 뭐 반응이라든지 유저에 대한 반응들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2분기 안으로 또는 이제 뭐 1분기 안으로 출시를 좀 구체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펄어비스가 뭔가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이 검은 사막, 흑색 사막에 대한 모바일 부분들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2022년도 한 해를 놓고 봤었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붉은 사막에 예정이 돼 있고 도깨비 신작에 대한 IP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신작들이 먼저 시장에 출시했었을 때에 대한 반응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신작 모멘텀들을 가지고 내가 게임사를 선택을 하겠어, 게임 업종을 선택을 하겠어라고 하시게 되면 펄어비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컴투스 홀딩스, 컴티스 뭐 거의 같은 방향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월달에서 이제 3월달에 자체 코인이죠. C2X에 대한 발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완료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플랫폼,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자체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3월달이죠. P2E 신작 서머너즈입니다. 서머너즈 워에 대한 신작 런칭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2E 게임이 막바로 시장에 나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를 선도한다라는 네. 거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P2E에 대한 뭔가 이제 테스트베드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산업에 대한 크기로 봤었을 때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승부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게임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앞서 이제 펀어비스가 신작과 관련된 종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컴투스 홀딩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성장성을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최근에 변동성이 큰 업종입니다. 게임 업종에 대한 전망 들어봤고요. 요망주로 컴투스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최영동 고수와 이담규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